태그들 한 개만, 태그 몇 개만 한번 테스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TML 여기 지금 프로젝트의 메인 부분에 웹 app 이 폴더에다가 그냥 바로 밑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서 이제 HTML 파일 쓰시고 테스트로 쓰겠습니다. 테스트에 해당되는 것인데, 테스트 중에서 저희가 테스팅 해볼 거는 이제 UL, 그러니까 언어더 리스트라는 걸 이제 테스팅을 한번 해보실 거고요. UL 쓰시고요. 여기다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리스트 li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li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배우시는 게 이제 자바를 맨 처음 배우시고, 그 다음에 자바를 맨 처음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를 배우시고 진행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우신 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오라클 정도 해당되는 DB를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는 이제 웹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고 계시죠. 웹, HTML 배우고 계시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신데, 이걸 UL 태그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순서가 없는 리스트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 각 항목에 대해서는 그냥 리스트, li 태그를 썼다.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쓰시게 되고요. 이제 컨트롤 F11 눌러서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거죠. 원래 기본은 이제 까만색 동그라미, 속이 꽉 찬 까만색 동그라미가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시게 되고요. 얘를 이용해서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보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되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순서가 있는 걸 좀 하고 싶어요. 또는 이제 요런 이 까만색 서클이 아니라 이제 타입은 사실은 이제 속이 비어 있는 서클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만 가능합니다. 기본형은 그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외에 다른 거는 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미지와 리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더 리스트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거는 지금 언어 리스트라서 순서가 없는, 그 다음에 OL 이렇게 돼 있으신 게 있는데, OL은 순서가 있는 OL 슬래시 사이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또 이렇게 뿌리시는 거죠. 리스트를 뿌려서 얘네들은 순서가 있는 이런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하실 때는 프로그램상에서는 프로그램은 이제 자바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라클도 설치를 해야 되고, 오라클 DB는 이클립스도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자바하고 이클립스를 설치를 해서 사용했죠. 그다음에 오라클도 설치를 하셔야 되고, 오라클 다음에 이제 설치해서 쓰시는 게 이클립스죠. SQL 디벨로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SQL 디벨로퍼 이제 이런 거 설치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쓰실 때 이거는 이제 OL 썼습니다.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십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되시고, 드래그 해 보시면 여기 뒤에 있는 텍스트는 드래그가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번호는 드래그가 안 되죠. 그래서 태그 안에 쓰시면 이렇게 순서가 되시고요. 얘는 1번부터 시작하지 않고 뭐 100번부터 시작할 수도 있으시고요. 얘네들은 이제 로마자 가능합니다. 로마자나 이런 거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UL에도 타입이 있고, 기본 타입이라는데 기본이 디스크 있으신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서클이 있고요. 디스크는 꽉 차서 이제 완전 새까맣게 되어 있는 선이고, 이렇게 꽉 차 있는 동그라미가 디스크고요. 비어 있는 게 서클이고요. 이게 박스인데 이렇게 꽉 차 있는 박스형이 이제 스퀘어입니다. 스퀘어.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이. 나머지 모양은 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나머지 모양에 해당되는 것은 다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본은 이제 디스크시고요. 디스크이고요. 타임 말고도 여러 가지 속성을 이용해서 이제 모양이나 이런 걸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A 붙어 있는 게 어트리뷰트, 속성 이런 뜻이라서 이게 값을 넣으면 뭔가 이제 달라진다, 달라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달라 보이게 돼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쓰시게 되시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이즈라는 것도 있고 넌 등등등 해서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근데 지금 현재 뭐 스타일도 있으시고 뭐 타입, 여기 타입에 해당되는 거 방금 썼으니까 보이지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OL에 해당되는 것도 보시면 얘도 타입이 있어요. 타입 이런 게 있으시고요. 그 1이라고 쓴 것은 요거 기본이 1, 2, 3, 4입니다. 여기 그냥 1, 2, 3, 4 나오는 거는 1입니다. 소문자 A라고 쓰면 A, B, C, D 나오고요. 대문자 A도 A, B, C, D. 그 I를 쓰시면 이탈릭에 로마자에 대한 1, 2, 3, 4 이렇게 쓸 때는 되시고요. 나머지는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세요. 사용할 수 있으셔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타입을 바꿔서 쓸 수 있으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UL이라는 것은 언어 리스트, 순서가 없는 이런 거죠. 얘네들은 이제 순서가 없는 리스트입니다. 순서가 없는 리스트. 그냥 이제 기호로 앞에 붙이게 되고요. 그 오더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순서가 있는입니다. 얘는 순서가 있는. 그래서 요거는 1, 2, 3, 4 이렇게 들어갑니다. 있는 리스트. 리스트에 해당해서 예를 들어 1, 2, 3, 4 얘는 기호, 앞에 기호가 붙어서 사용이 되고, 뒤에 있는 거는 1, 2, 3, 4 뭐 이렇게 붙어서 쓰시게 되십니다. 그 OL에 대한 속성도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OL의 속성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선택할 수 있으시고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타입을 한 개 붙여놨죠. 타입을 한 개 붙여놓으셨고요. 온 뒤에 나온 것은 전부 다 이벤트입니다. 여기 온에서 쓴 것은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핸들러에 해당되는 거라서 뭐 포커스니까 커서가 위치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키 다운 뭐 해서 키를 눌렀을 때 뭐 프레스 마우스 오버 마우스 뭐 이런 이벤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이제 적당한 이벤트나 이런 거 온 다음에 나온 이벤트 찾아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스타트라는 게 있어요. 스타트 시작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으로 쓰면 100부터 시작을 해서 100, 101, 102, 103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써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쓰시고요. 이제 타입은 1로 썼는데 그 타입은 한 개만 바꿔볼까요? 대문자 A 이렇게 써가지고 대문자 A 써서 저장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새로 고침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대문자 A, B, C, D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근데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희한한 게, 저희가 그 부트스트랩에 한번 가볼게요. 부트스트랩에 한번 가보시면 부트스트랩의 내비게이터 이런 데는 내비게이션 여기 있네요. 내비게이션 바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것이 그 첫 번째는 이제 DIV로 되는 것 같지만 여기 UL 해서 언어도 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언어 리스트면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나오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밑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CSS로 싹 바꿀 수 있어요. CSS로 아시겠죠? 싹 바꿔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얘가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이제 어차피 데이터 보여주는 건 HTML이지만 걔를 이제 모양 만드는 건 CSS니까 CSS로 싹 바꿔서 만들어 놓은 게 요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메뉴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li 태그로 이런 메뉴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쓸 때 li 태그 많이 사용하시고요. 여기 밑에도 이제 그 대부분 li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ul 태그, li 태그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 놓고 있으시죠. 그래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이런 모양으로 해당되는 것만 li 태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이제 리스트 BS의 리스트 그룹이 부트스트랩 리스트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게시판을 만들 때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서 데이터를 여기다 전부 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오른쪽 맨 끝에 해당되는 뭐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런 사용하게 되시는 거를 이제 쓰실 때 이렇게 마우스도 이렇게 갖다 대면 색도 변하고 이렇게 쓰실 때 그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DIV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얘는 DIV로 썼죠? DIV에 앵커 태그 만들었습니다. 앵커 태그. 앵커 태그만 만들어도 저렇게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네. 아시겠죠?
쓸 수 있으신데 이런 앵커 태그 말고도 이제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앵커 태그를 만들어 썼는데 이 그룹에 해당되는 것은 앵커 태그는 앵커 태그로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이제 색상으로 지정했는데 색상으로 지정한 거 말고도 이렇게 li 태그, ul 태그의 li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한 거,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고 보시죠. 그래서 리스트 태그는 저렇게 이제 그 우리가 목록에 해당되는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CSS를 변경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박스로 지정해서 사용하실 때는 글자를 한 박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전체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로 지정해서 글자를 집어넣거나 뭘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무슨 태그를 만들어야 되죠? 얘가 제목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면 H 태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제목처럼 봐야 돼요. 그러면 H1, H2 이런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용하시는데 이제 이게 본문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div 태그를 만드는 거죠. div 태그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맨 처음부터 맨 끝에까지 사용하실 때 이런 태그가 이제 본문처럼 보여야 된다면 div 태그를 만들어야 되고요. 제목처럼 보여야 되면 h 태그를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h 태그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줄바꿈이나 띄어쓰기나 이런 거 이제 자동으로 이게 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div.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div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멘트 태그에 볼 때는 세션이나 아티클 태그 뭐 이런 걸 쓰실 수 있으세요. 쓰시면 이제 div가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글자가 막 있는데 글자 요 사이에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잡아서 쓰는 것은 스판 태그라고 있습니다. 이제 스판 태그가 따로 있어요. 스판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범위를 정했다는 얘기는 스판 태그로 시작을 하고 여기서 스판 태그로 시작을 하고 여기서 스판 태그를 끝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슬래시 스판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끝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를 쓰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글자 색을 바꿀 수도 있고 거기에 뭐 스타일을 지정해서 내가 이제 두껍게도 할 수 있고 글자에 해당되는 것을 무엇인가를 지정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쓰는데 위에다 쓸게요. 위에다 이제 예. 여기는 이제 글자 데이터를 표시하는 몸체 부분입니다. 쓰시고요. 엔터를 치면 이제 무시됩니다. 엔터 보시면 이게 무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백 문자도 여러 개를 입력하면 한 개만 인식이 되고 나머지는 무시됩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으세요.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하시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여기서 엔터 쳤는데 엔터 무시당했죠? 무시당했고요. 공백 문자 여기 인식되고 나머지는 무시됩니다 라고 한 개만 인식되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공백 문자를 막 쓸게요. 공백 문자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무시된단 말이에요. 한 개만 입력하면 여기 지금 공백 문자 엄청 많이 썼는데 지금 다 무시당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무시당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제 여기 데이터 부분을 조금 좀 강조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강조하고 싶어서 사용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는데 텍스트에서도 강조하는 태그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S 태그 같은 거, 스트롱 태그 같은 거 있습니다. 스트롱 태그를 이용하시면 얘가 이제 하고 볼더 이게 좀 두껍게 하는 볼드 태그가 있습니다. 얘를 쓰시면 얘네들이 이제 좀 두껍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태그를 이제 한꺼번에 지정하려면 여기 이제 스판 태그를 사용하게 돼요. 스판 태그를 쓰셔가지고 데이터 사이에 스판 태그 글자 색깔도 바꾸고 뭐도 하고 뭐 두껍게 하고 이런 거를 하시려면
이렇게 이제 스판 태그를 지정하시면 요 글자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태그를 묶어주지 않으면 이 데이터를 선택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태그를 묶어주세요. 자, 스타일 한번 지정해볼게요. 스타일 지정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폰트라고 쓰시면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폰트 스타일 이런 게 있어요. 폰트 스타일 이렇게 쓰시면요,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탈릭 뭐 어쩌고 돼 있습니다. 이탈릭으로 한번 눕혀볼까요? 이렇게 눕혀서 사용을 해봅시다. 이제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폰트 쓰시면 폰트 사이즈 얘는 크기고요. 폰트 웨이트가 있어요. 폰트 웨이트가 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노멀이 기본에 해당되는 거고요. 볼드가 좀 두껍게입니다. 볼더가 최대로 두껍게, 더 많이 두껍게 이고요. 숫자로도 쓸 수 있어요. 100부터 900까지 씁니다. 900 이렇게 써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 100부터 900까지 중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는 이제 적당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폰트 웨이트에 해당되는 것은 뭐 볼더 쓰겠습니다. 두껍게, 아주 두껍게 좀 최대한 두꺼울 수 있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세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여기 이탈릭 누웠죠? 여기 이탈릭이 누운 게 이제 옆으로 누운 거예요. 이탈릭에 해당되는 것은 아이 태그도 있습니다. 아이 태그.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탈릭 태그네. 그럼 이제 아이 태그를 이렇게 태그 자체를 아이 태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 태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눕습니다. 눕는데 스타일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는 그 스판 태그를 이용했고 스타일로 지정해서 이제 이탈릭으로 만져서 눕혀버렸죠.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얘를 두껍게 다른 거에 비해서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두껍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글자 크기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글자 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폰트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픽셀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px인데 뭐 20px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그 0이 아닌 숫자는 반드시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이제 단위를 꼭 쓰셔야 돼요. 단위를 안 쓰시면 얘가 이제 뭔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위 안 쓰시면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점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2px? 이거 12px 정도? 한번 일반적인 게 어느 정도 단위인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12px 좀 적네요. 12px가 15, 16 현재 제가 늘려놓긴 했는데 네, 16px 정도면은 이제 얼추 똑같죠, 그죠? 똑같다고 보시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더 늘리시면 되죠. 늘리거나 줄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px 단위로 쓰실 때.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요, pt라는 단위도 있어요. px 단위를 썼는데 pt 포인트 단위인데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단위는 좀 px보다 약간 큽니다. 커가지고요, 단위 지금 하는 게 세로 고침하시면 이거 더 커지죠. 그래서 더 커져서 PT로 작성할 때는 한 12PT 정도가 기본일 거예요. 아마 한번 해볼까요? 새로 질문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12PT를 기본으로 해서 12, 뭐 16, 18, 뭐 20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단위로 숫자 단위가 하실 때 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2배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의 2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EM이라는 것을 쓸 수 있어요. 한 배입니다. 그러면 1, 2M 여기서부터 이제 2 하면 곱하기 2가 됩니다. 곱하기 2 크기가 돼서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곱하기 2.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2M입니다. 1, 2M 물어보시고요. 이것의 2배 이렇게 해서 2배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자. 이렇게 단위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센티미터, 밀리미터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종이에다 출력할 용도로 쓴다. 그러면은 단위가 센티미터인 게 좋겠죠. 그래서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이런 것도 사용하시게 되고요. 화면에 나온다. 그럼 대부분 화면은 이제 픽셀 단위로 보기 때문에 픽셀을 많이 사용합니다.
픽셀을 사용하시게 되고, 이제 글자 크기를 빨리 지정하고 싶은데 뭐 몇 배입니다 라고 지정할 때는 뭐 1.2배입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하실 때는 EM을 씁니다. EM을 써가지고 사용하시게 되고요. 대충 이제 제가 글자 크기에 해당되는 단위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숫자 정도는 몇 개 알고 계시면 편하게 편집이 가능하시겠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쓰시게 됩니다. 자, 쓰시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요거를 아이택으로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텍스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웹장닷컴 한번 볼까요? 웹장닷컴에 보시면 여기 이런데 이제 이렇게 그 이모티콘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이콘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의 이름을 이제 아이콘스 또는 이제 이모티콘스, 뭐 그래피콘스 뭐 이런 식으로 되시는데 부트스트랩에는 그래피콘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피콘스라는 게 있어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이제 이런 그래픽 이미지처럼 보이는 아이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게 나오시는데 얘네들이 맨 처음에 보시면 스파 태그로 묶어서 여기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는데 클래스 지정하면 보이게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아시게 되세요. 태그 안에다가 지정해서 사용하실 때 이제 보통 스판 태그를 많이 쓰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스판 태그보다 더 많이 쓰는 거는 아이 태그입니다. 아이 태그. 이쪽에 그냥 여기 W3 스크롤스 홈에 한번 보시면 홈에 보시면 이렇게 튜토리얼 부분에 여기 보시면 아이콘스라는 게 있어요. 아이콘스. 그래피콘스도 아이콘스의 일종인데요. 아이콘스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것을 쓸 때는 보통적으로 뭐 아이콘스를 쓸 때는 아이 태그나 아니면 스판 태그를 사용합니다. 아이 태그는 눕혀져 있는 거, 글자가 눕혀져 있는 걸 아이 태그로 쓰는데 아무것도 중간에 데이터를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았는데 태그 한 개만 딸랑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 태그를 이렇게 이런 아이 태그로 씁니다. 그럼 이제 아이 이렇게 쓰시고 뭐 슬래시 아이 이렇게 뭐라 바로 이제 슬래시 아이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덧붙이면 저희 이제 여기에 요 자체가 이제 그래피콘 이런 그래피콘으로 이제 사용해서 쓰는 것 아이콘에 해당되는 것으로 써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아이콘이니까 아이 태그가 좀 아이콘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안 그러신가요? 아이 태그니까 제가 아이콘처럼 보이시죠? 실제적으로는 이탈릭이에요. 이탈릭 옆으로 누워있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아이콘처럼 보이니까 아이 태그를 보통 사용하거나 또는 스판 태그를 쓴다. 스판 태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늘려서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이제 태그를 쓴다 이렇게 쓰는데 스판 태그도 마찬가지 스판 사이에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보통 스판 쓰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쓰고 슬래시 스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슬래시 스판 이렇게 붙여서 여기 안에 클래스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즉 태그는 아무 태그나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태그는 아무것도 써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클래스를 지정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보시면 이제 어썸5 아이콘 어썸이라는 것을 아이콘으로 제공하는 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아이콘 이 그래피콘에 해당되는 여기 그래피콘이 붙어있어서 얘기는 그래피콘이라고 써주는데요. 클래스 앞에 전부 다 그래피콘으로 붙이고 그래피콘의 종류를 사용하시면 이제 이게 아이콘처럼 보이게 되세요.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구글 아이콘도 사용합니다. 구글 아이콘. 단지 얘네들을 쓸 때는 라이브러리가 전부 다 앞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 라이브러리 링크에서 라이브러리가 CSS 라이브러리 있으셔야 되고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게 다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러시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얘가 아이콘으로 이제 등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클라우드나 뭐 리무브 유저 이런 게 뭔지 잘 모르면 트라이 요셀프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그룹이고요. 이건 X가 딜리트, 유저, 이메일, 여기는 좋아요니까 라이크, 텀썸이네. 텀썸. 얘는 손톱을 올린다. 텀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써주시면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래픽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서 메뉴에다가 이렇게 만든 게 전부 다 그걸로 만든 거예요. 써가지고 만드신 게. 이해되시겠죠? 어떤 특수한 문자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다른 거에 클릭을 하시면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도 전부 다 그런 걸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그래픽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이콘에 해당되는 것을 이런 거를 쓰시다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어떤 게 있지 이런 걸 찾아내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쓰실 때는 여기 그 레퍼런스 뭐 이렇게 링크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뭐 구글 부트스트랩 뭐 등등등 돼 있는데, 저희가 여기 아이콘스 레퍼런시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레퍼런시스를 찾아보면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목록으로 쫙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체크를 하시면 빼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어요. 이 폰트의 어썸 5, 어썸 4에 해당되는 내용의 그래픽을 보시면 얘네 어썸에도 엄청 많고 어썸 6까지 나와서 지금 이제 아이콘에 해당되는 거 엄청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픽에는 얘네들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하는 거, 뭐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죠. 근데 이제 한 군데 전부 다 내가 찾는 게 있으면 좋은데 내가 찾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에서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사용을 하셔서 이제 그런 것을 쓰려면 try yourself를 클릭하다. 요거 마음에 드는데, 그럼 이제 try yourself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요렇게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라이브러리 들어가 있는 걸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 요거 라이브를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쓰셔서 할 때에 스판 태그 썼는데 아이 태그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시고 클래스가 중요해요. 그래픽콘에 그래픽콘 어저스트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adjust라고 쓰시면 얘가 이제 저런 모양이 된다. 그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스판 태그도 많이 쓰시고 아이 태그도 많이 쓴다. 이제 이런 스판 태그나 이런 것들은 중간에 텍스트 중간에 이제 범위를 잡을 때 스판 태그, 아이 태그는 이탈릭스 텍스트인데 이탈릭으로 만들 때 아이 태그. 아시겠죠? 좀 진하게나 두껍게 뭐 강조해서 그리고 스트롱 태그나 또는 이제 보드 태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더블 삼스클스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그 HTML에서 이제 텍스트에 해당되는 거, 글자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안 했는데, 글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하시면서 필요하면 쓰시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거의 하지 않았어요. 거의 안 했는데 이제 그 필요할 때에 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다. 아시겠죠? 얘네들도 텍스트라고는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았네요. 그 맨 처음에 이제 HTML에 되는 것을 이제 그 하시게 되면 이런 것이 태그 중에서는 이제 뭐 I 태그다 뭐 이런 거 이제 사용하시는데 P 태그부터 나오셨네요. 그 텍스트 태그를 그 많이 쓰지 않는데 보통 텍스트 태그에 해당되는 걸 먼저 이제 사용을 해서 쓰는데, 나오시면 그때 정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네.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 아무 태그에서나 저희가 요거 li 태그 요거 한 개를 클릭하면 된다. 그럼 여기다 on 클릭, 마우스를 올리면 된다. 그럼 여기다 on 마우스 이렇게 되는 거죠. on 마우스 오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on 마우스 오버 이거로 그 얘네들은 그 이벤트 핸들러 쓰실 때는 all 소문자로 쓰시고요. 그 이때도 이제 HTML에서 저희가 속성 어트리뷰트 속성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그 이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여기 HTML 이벤트라는 게 있죠. 이벤트 이렇게 해서 on 해가지고 쫙 나옵니다. 이거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말 좀 번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영어로 읽는 게 좋긴 한데 영어로 번역해서 보시면 테이블 안에 있는 게 번역이 안 되네요. 안타깝게. 그 밖에 테이블 밖에 있는 거는 번역이 되는데 테이블 안에 있는 게 번역이 안 돼요. 제가 쓴 게 on 마우스 오버이죠. 그래서 on 마우스 오버 없네요. 이런 양식 이벤트 on 키어 마우스 여기 있네요. 마우스 이벤트 따로 있네요. on 마우스 오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돼 있죠. 파일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 오버 엘리먼트 위에 올려놓으면 동작을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하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올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마우스를 올리면 백그라운드도 여러분들이 그 스타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변경하는 건 좀 그렇고 jQuery 쪽에서 나중에 변경해서 하는 거는 할게요. 지금 이제 알럿 한번 해볼까요? 알럿 가려고 지금 오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쌍따옴표 2개 찍으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 정도짜리 1개짜리 쓰겠습니다. 오버 자바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오버라는 글자를 알럿으로 이제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고 이제 자바 쪽으로 올리면 밑에 거네요. 올리면 이제 오버라고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알럿이 떠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잘 되시죠? 예,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 다음에 그 뒤에 나온 게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인 거 잘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 어떤 동작을 하지? 라는 것을 잘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